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12월 달부터 뭐 지난주까지 그간 한 두 달 가량을 금요일 날은 방송을 촬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 이런저런 뭐 일정들도 있고 또 평일날 보통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라 평일날은 늦게까지 약속을 안 잡고 뭐 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평일은 상관없는데 금요일은 또 이런 일과를 좀 몰아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또 금요일날 시간이 좀 애매하고 특히 또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지방에 경조사가 있으면 금요일날 장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차를 몰고 가다 보니 매번 영상을 촬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또 일정이 좀 없어서 약간 늦은 시간이지만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최근 네, 시장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왔다 싶을 정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온갖 이 IT 섹터,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호재거리가 많았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성만 빼면 네, 그룹 쪽으로는 굉장히 호재거리가 많았던 네, 연말 연초였는데 결국 또 1월 11일 날 이 개인의 대규모 매수 이후로 약간의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등이 애플카 이슈로 어마어마한 상승, 또 LG전자는 마그나 합병 이슈와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 대형 우량주가 일반 코스닥 테마주, 뭐 세력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 연말 연초 증시를 아주 뜨겁게 달궈준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말이죠.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또 암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이 삼성전자가 96,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또 거의 8만원, 83,000원대까지 빠지면서 이런 변동성을 대형주에서 15% 가까이 주고 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거의 2, 30% 가까이 빠지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시장에서 주었는데요. 지금의 시장 급하면 지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뭐 시장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러한 모습과 또 우리가 체크를 꼭 하고 가야 되는 이 수급상의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스탠스 등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또 종합지가 지수의 현재 위치는 어떠한지 어떠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의 시장 꼭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2차전지 이런 쪽이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죠. 뭐 최근에 이제 오늘 조금 더 올랐지만 이 코로나 백신의 첫 투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이면 국내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약이 되고 있죠. 그러한 결과물이 뭐 최대 30만 명까지 일일 확진자가 나오던 게 일일 13만 명까지 좀 줄어들었다. 뭐 이게 바로 뭐 백신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해서 낮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이런 뭐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실은 눈여겨보는 게 지금의 시장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전자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 이 생각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쉽게 말을 해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투자 관념에서 보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 관점은
뭐 코로나 팬데믹처럼 혹은 매년마다 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코로나 전에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나요? 또 그 전에는 뭐 갑작스럽게 북한 이슈로 시장이 뭐 코스피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17% 18% 떨어진 적이 없던가요? 매해 한두 번씩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정말로 내가 사고 싶고 좋아하는 종목은 그럴 때 떨어질 때 사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네, 현재 시장의 위치는 어떠한지 함께 보고, 오늘 장 막판에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뭐 삼성전자까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증시의 하락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매수의 찬스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면서 뭐 글로벌 증시라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왜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라이브 방송 1월 가입 받고 있으니 네, 카페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보죠. 코스피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이때 오르고 나서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설정을 했었고 그에 맞춰서 매매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떨어졌을 때 원하는 종목군들 뭐 각자가 다를 겁니다. 제가 바라봤던 종목군들은 수소 섹터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수소 섹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백화점을 잡았기 때문에 현백.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이후의 종목 CJ, CGV, CJ, ENM 전부 다 코로나 이후의 종목군들이겠죠. 이러한 기회. 그 다음에 현대차를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수소 섹터, 효성 그룹주들을 한 종목 빼고 다 날렸고요. 자, 그럼 나름의 플랜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미 이 코스피 시장의 이 주가 지수는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수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수급을 빼놓고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누적 수급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잠깐만. 있구나. 자, 이거를 뭐 대충 1월달로 맞춰보죠. 1월달부터 기간 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거를 12월 말고 1월 1일로 해서 보면 1월 1일부터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누적 순매수는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인데 이제 핵심은 뭐냐, 이 구간 정확히 11일 날부터 이게 맞나? 기간 누적 이게 맞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왜 안 나오는 거야? 보면 정확히 1월 1일부터 좀 계산을 해 보면요, 이때죠. 네,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순매수에 대한 누적을 보면 사실 1월 4일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이
순매수 수량이 코스피에서 대략 3조 4천억인데 1조 6천억이 빠져나갔으면, 네, 1조 6천억 빠져나갔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그냥 1조 6천억이라고 잡죠. 3조 4천억이니까 1조 6천억. 그럼 여기까지, 네, 1조 6천억이 순매수가 됐고, 나머지 순매수분은, 여기는 전부 다 매도니까요. 나머지 순매수의 시작은 총 1조 4천억 중에 나머지의 순매수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간에서 1조 4천억의 베팅이 들어온 거죠. 시장에서 1조 4천억의 베팅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도 1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뭐 어림잡아서 시장에 이 매물, 즉 개인들의 매수의 합이 대략 1조 2천억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이거를 메이저가 쉽사리 뚫고 가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강하게 거래량과 이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저는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이 매도 포지션이 시장에서 좀 줄어들어야, 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현재 연기금은 국내에서 리밸런싱 중에 있는데요. 리밸런싱 중에 있는데 코스피 수급만 놓고 보면 거의 하루에 적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8,000억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손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이고, 국내 증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에다가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의 매물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점 매수보다는, 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즉 이격이 없는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이 20일 이평선과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현대, 기아차, 기아차도 애플카 이슈를 가지고 기아차 관련주들이 대거 시간의 급등을 보였고, 그 이후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이 시간의 급등 이후에 시초가부터 굉장히 또 큰 하락을 맞고 장 마감까지 흘러내렸죠. 이러한 패턴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학습 안에 들어 있었던 패턴에다가 오늘 오전 장 출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하락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텔에서 칩 수주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PC 이 메인보드 칩셋을 수주를 했다. 시장에서는 GPU, 즉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주를 예상을 했으나 이 메인보드 칩셋, 즉 저가잖아요. 흔히 PC에 들어간 메인보드를 하나 사더라도 2, 3만 원이면 다 삽니다. 그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의 이 파운드리를 수주했다라는 거 자체가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실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해 사실 전일 미국 장에서 인텔이 6%대 급등과 웬만한 반도체 섹터가 그리 나쁘지도 않았는데, 장 전에 이 마켓워치라는 사이트를 보면 또 애프터마켓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국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SM이 막 올랐을 때 제가 회원님들에게 이제 엔터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도 넷플릭스가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14%의 급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종목을 소개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오늘까지 엔터의 종목군들이 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했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 피할 수 있었을 거고, 눌림목에서 들어가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텔뿐만 아니라 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뭐 여기 있죠. 이 IBM인데 IBM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29%를 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이 이미 장 초반부터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요. 뭐 현대기아차, 애플카는 이격이 너무 과도한 거고 LG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격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러한 하락의 주 원인은 수급에 답이 있었다. 개인의 14조 원대의 고가 매수된 부분이 이 시장에서는 소화가 돼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 안에서는 여신을 사용해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것이며 신용을 써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모두가 돈을 벌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높게 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호재, 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시장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월달 다가오는 2월달의 강력한 호재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그다음에 이로 인한 그동안 피해 종목군들 워낙 밸류가 낮아져 있는 종목군들로 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 전환, 그로 인한 고가주들의 하락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폭락으로 가는 건 아닌데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좋은 매수 찬스가 또 다시 오는가는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섹터 여전히 백신 이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섹터 봐야죠. 올해 코하이젠도 있고 수소 트럭 4,00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전기차 보조금보다 수소차 보조금 등등 수소에 이슈가 많습니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갔기 때문에 수소 섹터도 잘 봐야 되겠죠. 주말 이제 다음 주 전략에서는 아마 수소차 섹터를 조금 더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주말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올리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죠. 종합주가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날 현대차를 잡았고 네,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충 15분봉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증시의 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트릭 시초가에 이렇게 윗꼬리를 주고 밀어버렸을 때 이러한 구간을 단번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늘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이거를 이기고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락장의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이다. 그러한 트릭이 나온 구간을 이 구간이 지금 시장에서는 저항대예요. 강력한 저항대예요. 오늘 이 저항대를 시초가에 뚫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무너졌다. 그렇죠.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코스피는 31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뭔가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초가에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일단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매물이 너무 많다. 15분봉에서.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제가 문자를 보낸 시점이 12시가 넘어서 이 구간에서 시장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회복을 하고 눌려서 맞을 때 저항을 돌파를 못하는구나. 종합주가 지수가 당연히 코스피이기 때문에 선물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장
장중에 선물이 먼저 빠졌습니다. 선물이 먼저 빠지는데 특히 장 막판에 굉장히 또 선물이 빠르게 급락을 하죠.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셌어요. 업종에서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지고 좀 버텼는데, 저는 오늘 종가 베팅을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종가 매매도 하고 종목을 잡아갔었는데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 설계도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설계도 그림은 주가가 여기 있을 때 그려놨습니다. 이날 그려놓은 설계도고요. 이 설계도 모양대로 일단은 시장은 좀 진행이 됐는데, 하락의 최대치를 이 구간으로 잡아놨고 이날 일단은 하락을 찍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고점 구간, 네, 이 점을 찍어놓은 이 추세 상단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이 그려져 있는 선이,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단기 헤드앤숄더를 만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밀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랑 증시가 그냥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려오면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내려와서 여기서 짧게 반등을 하고 돌파를 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여기서 하락이 짧게 나오게, 다시 색깔을 바꿔볼까요? 너무 색깔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하락폭이 지금 그려진 이 추세선, 이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저가를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를 뚫으면서 대신 거래량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고 굉장히 또 새로운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급등의 정석의 차트가 나오는 거죠. 급등주의 정석의 차트가 나와서 진짜로 코스닥 중소형주의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 구간을 닿지 않고 이 구간을 만나지 않고 다음 주에 이러한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맞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M파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M파동이면 조금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까지 예상을 해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다음 주면 벌써 1월 말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한 2주가 지나면 설입니다. 통상 연휴 직전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이 뭐 예를 들어서 재수가 없다면 이런 게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가격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일단 국내 증시로만 보면 이러한 모습이고, 이 설계도는 이미 이날부터 만들어진 설계도니까 이러한 전략하에서 나는 이 구간에 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식이 밀리게 되면 모든 좋은 종목이 다 밀립니다. 자, 이렇게 밀리게 되면 당연히 그간 좋았던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IT가 되는 거고, 그렇죠. 주도주니까 이때는 다 밀리면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지금은 백신 구간 쪽에 저가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고, 다 떨어졌을 때는 얘들보다는 얘를 또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주도주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비싸서 차선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해외 증시 한번 보죠. 자,
주요 해외 지수 차트를 보면 일단은 나스닥이나 다우는 굉장히 또 우리와 다르게 이 추세가 촘촘하게 갑니다. 얘네들은 이번에 급등한 거 빼고는 거의 이제 이 너무나 오버하지 않고 가고 있죠. 약간 코스닥은 코스피는 오버를 좀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인 해외 증시의 상황은 견조한 우상향입니다. 이러한 우상향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거죠. 얘네들도 보면 급하면 급락을 맞아요. 급하면 급락을 맞고 과하면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과하면 하락, 과하면 하락.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 거의 보면 국내 증시가 좀 오바스럽게 갔고 나머지는 정말로 견조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해 증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해 증시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한번 터졌다면 큰 폭으로 터지고, 이 터지게 되면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산업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주말 방송에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영상에 수소차 관련주 소개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